충격적으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한국 야구 대표팀이 다시 월드 무대 8강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역전 순간들, 믿기 어려운 실수와 위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진 극적인 드라마까지. 안녕하세요. KR 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대표팀이 만들어낸 17년 만의 8강 진출, 그 믿기 힘든 시리즈 전체를 차근차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말 믿기 힘든 8강 진출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결과만 보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시리즈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결국 17년 만에 다시 8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위기, 그리고 믿기 힘든 극적인 장면들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 미쳐버린 순간들을 포함해 이번 시리즈 전체를 차분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의 흐름은 대체로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오는 장면이 꽤 인상적이었죠. 김도영, 이정후, 안현민이 주자로 나가 있던 상황. 그 순간 문보경의 방망이가 터졌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변화구를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그대로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타구는 그대로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이 되었고 경기의 분위기는 단번에 한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상대가 약한 팀이라고 해도 경기가 꼬이기 시작하면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보경의 그 한 방이 이번 대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큰 위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3회에는 정우주 선수가 스리런 홈런을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도 단순한 해프닝에 가까웠습니다. 경기 전체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치명적인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경기에서 좋았던 점은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호 선수가 2개의 안타를 포함해 3번 출루했고 문보경의 홈런 이후에도 타선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메인 존슨의 솔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득점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점수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타격감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고 팀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7회와 8회에 올라온 조병현 선수와 김영규 선수의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침착한 피칭을 보여주면서 상대 타선을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첫 경기의 결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경기의 과정이었습니다. 감동적으로 대표팀은 정말 깔끔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팀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전. 상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사실 이 경기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흐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회부터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일본의 선발 투수 기쿠치를 상대로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늘 혹시 가능할지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역시 일본은 일본이었습니다. 스즈키 세이야, 오타니 슈에이, 요시다 마사타카. 메이저리그 정상급 타자들이 실투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홈런 4개가 터져 나옵니다.
이 장면들은 메이저리그 정상급 타자들에게 실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패배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된 장면도 등장합니다. 김영규 선수가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강조하며 그때부터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일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구가 흔들렸고 결국 실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그 장면에서 경기의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타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7회까지 팽팽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영규 선수를 제외한 불펜은 끝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 경기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라며 생각보다 정말 잘 싸웠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혹시 8강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만큼 희망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다음 경기에서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는 대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다음 경기에서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는 대만이었습니다. 3차전 대만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일정 자체가 상당히 빡빡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날 저녁 일본과 경기를 치렀고 그 다음 날 정오 12시에 바로 다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이런 일정은 어느 팀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경기 내용은 꽤 끔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타선이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선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진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저메인 존슨, 4타수 무안타. 이정후, 4타수 무안타. 매트 커프, 3타수 볼넷 하나, 그리고 역시 무안타. 김혜성 역시 2타수 볼넷 하나, 하지만 안타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4번 타자 안현민까지 1타수 볼넷 하나, 역시 안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곱씹어볼 장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경기 중반, 주자 1루와 3루 상황. 득점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타자는 안현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점 하나를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병살타가 나오면서 좋았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이었던 두 번째 장면? 바로 김혜성의 타석이었습니다. 충격적으로 그 장면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타격이었습니다. 상황은 3회 공격. 타구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결과는 평범한 파울 플라이. 문제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구 상식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루에 빠른 주자가 나가 있을 때는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는 순간 주자는 바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타구를 보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배팅이 되는 순간 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희생 플라이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때 3루 주자는 김주원이었습니다. 주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플라이가 아니라면 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타구가 나옵니다. 김혜성의 타구는 정확히 내야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주자는 움직일 수 없었고 득점 기회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많은 팬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 공을 저렇게 쳤을까?
아마도 마음이 급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과 9번 타순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타격이면 경기를 이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믿었던 타자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서 완전히 실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희망적인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김도영이었습니다. 강조하며 이 경기에서 김도영은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패스트볼을 예상하고 타석에 들어갔고 그대로 과감하게 배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역전 투런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타격 타이밍, 스윙 스피드, 그리고 배트 컨트롤까지. 왜 이 선수가 많은 팬들에게 기대를 받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역전을 허용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담장을 직격하는 1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장면은 분명히 이 선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그런 확신을 팬들에게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류현진, 곽빈, 더닝이 허용한 홈런보다도 타선의 침묵이 더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걸린 마지막 경기. 호주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걸린 마지막 경기. 호주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대표팀이 달성해야 할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강조하며 5점 차 이상 승리. 그리고 2점 이하 실점. 말 그대로 조건부 승리였습니다. 일본과의 경기 내용을 떠올려보면 절대 쉬워 보이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까지 발생합니다. 선발 투수로 나선 손진영 선수가 투구 도중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온 것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투수 운용 계획이 완전히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경은이었습니다. 강조하며 베테랑 투수의 진짜 가치가 이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노경은은 마운드에 올라온 뒤 침착하게 경기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이닝을 책임지면서도 단 하나의 안타만을 허용했습니다. 노련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투구였습니다. 사실 대회 전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노경은의 대표팀 선발을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야구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짧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경험 많은 투수가 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노경은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온 투수들도 대량 실점을 허용하거나 주자를 대거 내보내는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강조하며 피홈런을 끝까지 잘 억제했다는 점입니다. 전력 분석 과정에서 분명히 홈런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투수들은 낮은 공과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투구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전력 분석이 항상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그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통했습니다. 호주 타선은 단 하나의 홈런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득점 역시 단 2점에 묶여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투수진이 보여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김태균 선수가 올라온 순간 그는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구가 흔들리면서 투구 내용도
다소 어설픈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스코어는 6대2까지 좁혀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기 분위기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투수로 올라온 조병현 역시 제구가 흔들리면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천천히 그 순간 많은 팬들이 설마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선수를 성장시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조병현은 그 압박을 정면으로 버텨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냈고 결국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한편 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은 투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자들도 분명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5점 이상을 득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득점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연 선수는 바로 문보경이었습니다. 강조하며 그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경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 투수가 던진 시속 78마일, 큰 각도로 떨어지는 커브볼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결코 쉬운 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보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중심을 맞췄고 타구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홈런이었습니다. 그 한 방으로 경기의 분위기가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득점 흐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회에도 추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정후의 적시타가 나오며 타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공격. 다시 문보경의 타석이었습니다. 놀라며 또 한 번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문보경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타구는 외야로 향했고 또 하나의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 경기 흐름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문보경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회에도 타점이 추가됩니다. 안현민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적시타였습니다. 강조하며 이 경기에서 문보경은 무려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팀을 혼자서 끌고 간 경기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진짜 주인공이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9회였습니다. 이정후의 타석이었습니다. 타구는 땅볼로 향했습니다. 투수가 그 공을 잡았다면 거의 확실한 병살타 상황이었습니다. 맞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으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타구가 투수의 글러브에 맞고 굴절되면서 내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는 행운의 안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안현민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팀 배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팀에 꼭 필요했던 마지막 점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침내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2. 한국 대표팀은 필요했던 조건을 정확하게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17년 만에 다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17년 만에 다시 8강에 올라섰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시리즈를 돌아보면 아쉬운 장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았던 타격감이 있었습니다. 이정후와 김혜성의 타격은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 역시 절대적인 에이스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 투수들의 피칭 퀄리티가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완벽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어둠만 바라보면 빛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분명히 좋은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젊은 타자들의 성장입니다. 문보경, 김도영, 그리고 안현민까지. 앞으로 한국 야구를 이끌어 갈 젊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선수들의 태도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한국 야구를 이야기할 때 정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만큼은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강조하며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수진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투수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대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마도 다음 상대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타선을 가진 팀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깨질 것이라면 당당하게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야구를 모두 보여주고 경기를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기술적인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조하며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입니다. 이번에 얻은 기쁨과 환호를 잘 정리해서 좋은 에너지로 만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야구를 120%가 아니라 단지 100%만이라도 모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 야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으로 다시 한번 17년 만에 8강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KR스포츠 뉴스 360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